한국어에 동원하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참 강하죠. 강압적인 어감. 예비군 동원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비군 동원? 동원하면 예비군 동원이 먼저 딱 떠오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동원을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동원은 이런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어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동원은 투표나 청원 운동 등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청원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하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도표에서 나타난 자료를 보시면은 한인의 경우 커뮤니티 조직이 선거와 관련하여 접촉한 비율이 인도인이나 필리핀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치 동원이 참 잘 안 돼 있다. 여러분들은 뉴욕에 사시고 뉴저지 큰 한인 타운에 사시니까 활발한 정치 활동들을 경험하시고 그러시겠지만, 한인 사회 전체, 한인 전체를 보시게 되면 커뮤니티 조직이 선거에 관련하여 이런 정치 동원을 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레이트 딜이나 썸을 합치면 9% 정도, 누가 이렇게 커뮤니티 조직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라고 접촉한 비율이 10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되는데, 다른 집단들, 인도라든지 필리핀어 같은 경우, 비엔남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정치적 동원의 결핍은 한인 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한인 사회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여 주류 사회 조직들과 연대할 수 있는 연결망을 확충해 나간다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도전과 딜레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를 요약한다면, 첫째, 한인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한인이 어떤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문헌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아직까지 자료와 문헌의 제약이 많지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인 1세대 이민자의 정치 참여 정도가 백인은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 이민자, 특히 인도인이나 필리핀에 비교해 볼 때 참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한인 1세대의 경제적 성취에 비교해 본다면 정치 참여의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셋째, 하지만 한인 사회에는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정치적 자원, 예를 들면 한인 단체라든지 교회와 종교 단체, 그리고 한인 신문과 방송과 같은 커뮤니티 차원의 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가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인 단체, 교회와 종교 단체, 한인 신문과 방송,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 액티비스트들이 한인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고려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 참여의 실제 효과는 정치 참여자의 수에 비례합니다. 영어로 말해 strength in number라고 하죠. strength in number,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수적으로 볼 때 한인의 정치 참여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표로 보시면은 전체 한인 성인을 100으로 봤을 때 한인 성인 중에 50% 정도가 시민권을 획득했고, 시민권자 중에 5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 등록한 사람 중에 한 40%가 실제로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전체 한인 성인 인구 중에 몇 사람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갔습니까? 이 단순한 계산인데요. 전체를 일로 보면 50% 정도가 50%가 시민권을 획득했으니까 1 multiply 0.5 and then 50%가 또 registration 했으니까 또 multiply 0.5 해야죠. 그 다음에 그 투표 등록을 한 사람 중에 40% 정도만 투표장에 갔으니까 또 multiply 0.5, 0.4 해야죠. 그러면 0.1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실제로 투표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치 참여의 실제 효과는 정치 참여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수적으로 참 문제가 많다. 대통령 선거. 예. 제가 아까 보여드린 2008년도, 2012년도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 서베이를 가지고는 한 80%가 나갔다 그러지만 정부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은 낮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가상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한 40% 정도가 나갔다. 이게 상당히 정치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인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획득이라든지 유권자 등록, 투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치 참여의 결과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반영되어 실상 정치 참여에 관계없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 소위 무임 승차자, 프리라이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인 사회의 경우 동일한 언어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LA 폭동을 겪으면서 집합적인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고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결속과 함께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따른다면 무인 승차자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다양하고 넓은 인적 자원, 조직적 연결망에 포함되어 있을수록 다양한 정보에 접하고 또한 정치적 동원망에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인 단체, 교회와 종교 단체, 한인 신문과 방송,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 액티비스트들이 다른 이민자들이나 주류 사회 조직과 연계를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라 1.5세대와 2세들에게 정치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의 인구 구성상 특성 중에 하나는 1.5세대의 성인 비율이 다른 아시아인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1.5세대는 세대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와 주류 사회를 연결하는 정치적 고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1.5세 한인의 정치 세력화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인구 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고 한인 인구의 분산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어 기존의 관문 도시들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한 특정 지역으로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명 이상 한인이 거주하는 카운티가 2000년대에는 13개였어요. 뉴욕의 퀸스 카운티 보이시죠? 제일 큰 한인이 집중된 제일 큰 카운티는 LA 카운티고요. 2000년도의 데이터를 보시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뉴저지 버강 카운티 2000년대 자료를 유심히 퀸스하고 버강 카운티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퀸스에는 6만 2천 명이 살았고요. 뉴저지의 버강 카운티에는 3만 5천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2010년도, 14년도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24개의 카운티에 한인이 10,000명 이상 살고 있어요. 이제 제일 큰 카운티는 여전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지만 오렌지 카운티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버강 카운티가 퀸스보로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인구가 지금 역전됐어요. 지금 2000년도만 해도 뉴저지에 3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살았는데 버강 카운티에 지금 버강 카운티에 6만 명 가량이 삽니다. 6만 명 가량이 살고 퀸스 카운티는 인구 변동은 이제 2000년대와 최근에 그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인구 증가가 꾸준히 늘어나는 카운티들이 있는 반면에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카운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퀸스 카운티입니다. 퀸스 카운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제가 문제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10,000명 이상의 카운티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면 10,000명 이상 사는 카운티가 24개고 그 24개 카운티에 사는 전체 한인 인구 수가 50%가 넘는데 그 카운티에
한인 인구가 한인 인구 그 카운티 전체 인구에 비한 한인 인구의 비율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이죠. 한인 인구는 많이 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살지만 전체 인구에 비한 한인 인구의 비율은 아주 작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를 꾀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인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타민족과 부득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